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여러분들 상담 신청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있거든요. 전화, 문자, 유튜브. 편한 방법을 통해서 오늘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홀딩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7만 원에 15%. 47만 원에 15%의 비중입니다. 예, 한 3년 됐습니다. 산지.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포스코 홀딩스 47만 원에 15%. 아, 예. 그거는 이제 들었고 또 방금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어떤 부분이 또 궁금하신 포인트가 있으신가 해서 이거 산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예, 그러실 것 같네요. 지금 매수가를 보니까요. 예, 한 3년 됐는데. 네. 추가 매수를 하려하다가 겁이 나서 못하고. 맞아요. 계속 미뤄왔는데. 네. 또 30만 대 갔다가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그냥 나눠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매수가 47만 원대 정말 이제 길면 3년 정도를 들고 계셨을 것 같고 이제 현재 가격까지 내려왔을 때는 이거 지금 물타기를 좀 들어가야 될지 말지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마냥 녹록치만은 않아갖고 업황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강시원 매니저 연결해서 한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시원 매니저님, 지금 포스코홀딩스 어떤 전략이 맞다고 봐요? 저는 이제 추가 매수하는 전략이 맞다라고 보는데 그래요? 매도는 아니죠? 네, 매도는 아니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 2차 전지 분야가 좀 좋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후판, 이제 철판에 대한 부분도 이제 중국산에 밀려서 좀 그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8월 28일 날 기준으로 해서 중국산 후판에 대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가격적인 경쟁력이 생겨서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철강적인 부분도 많이 보완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2차 전지 부분도 보게 되면 이제 리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최근에 2차 전지 흐름이 조금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역시 조금 더 지켜본다면 이제 2차 전지도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보여지는데 오늘 좀 많이 밀렸던 이유는 이제 동종목이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철강이라든지 배터리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HANM에 대해서 합병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가 그 부분이 또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또 약간 주가가 밀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좀 많이 출렁였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종목이 그 한 시세가 펼쳐지기에는 월봉상에서 10월선이라고 하는 지금 제 차트를 보게 되면 파란색 굵은 선이거든요. 여기를 올라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과거에도 여기를 올라타면서 시세가 터졌었는데 지금도 지금 올라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신호가 보여지고 있고 약간의 조정이 들어왔지만 다시 한번 반등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HMM과 포스코의 그런 합병 이슈 이거를 좀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종목이 한 30만 원 정도를 회복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주봉상에서 보게 되면 한 7월 달 6월 말쯤에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던 부분 여기에서 지금 하단을 안 깨지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에 보였던 저점 부분이 한 22만 원 정도가 안 깨지는 게 정말 중요하겠고요.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는 이게 솔직히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포스코홀딩스 HNM에 대한 부분 합병이 저는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아직 확정된 그런 오피셜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삼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들이 잘 해결된다고 한다면 동종목이 30만 원 위로 올라서면서 60주선 위로 올라탈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내려왔던 60주선을 보면 녹색 선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올라탄 적이 최근에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올라타게 되면 다시 우상향으로 조금씩은 방향을 틀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30만 원 올라타고 나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한다면 평당가를 한 40만 원 초반이나 아니면 30만 원대 후반, 한 36, 7만 원 정도까지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맞추신다고 한다면 주가가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37만 원, 8만 원, 잘하면 40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올라가면 주가 분할 매수 분할 매수 하신 거를 이제 분할 매도 하신 다음에 절반 추가 매수한 거를 한 48만 원, 아니 38만 원, 39만 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한 물량만 반 덜어내시고 나머지 물량만 더 가져가셔갖고 한 45만 원까지 바라보시면 수익 빼고 수익 보시면서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HMM 인수 이야기도 좀 같이 해주셨는데요. 근데 포스코 입장에서는 인수를 해가지고 네. 주가에 대한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럴 때는 HMM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쵸, 사실 인수하는 입장에서는 네. 주가가 사실 내려갈 확률이 높잖아요. 인수 당하는 피인수 입장이 더 올라갈 수 그쵸. 있는데 그렇지만 포스코 쪽에서는 이제 산하의 또 산업, HMM은 그쪽 물동량계 쪽에 거의 뭐랄까 타이트한 그런 자기네들이 이제 독점적인 그런 위치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포스코가 갖게 된다면은 그 부분도 같이 HM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자기네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게 좀 아무래도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첫 번째 상담으로 저희가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자 들어와 있네요. 박철순 대표님, 986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대웅제약 매수가 14만 2,800원. 20%의 비중을 갖고 계시고요. 박철순 대표님 대웅제약 분석 부탁드립니다. 직접 이렇게 또 해주셨어요. 자, 현재 14만 2,800원에 매수하셨고 20%의 비중. 대표님이 보셨을 때는 대웅제약 이게 지금 매수한 시기가 언제일지 좀 궁금은 하거든요. 오늘 하셨을 수도 있고요. 어제 제가 하셨을 봤을 수도 때 있고요. 화요일 날 사셨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 날 샀을 것 같다.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월요일 매경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반갑습니다, 굉장히. 네. 일단 뭐 리뷰해드려야죠. 조금만 먼저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은 지금 올라와서 사시긴 했거든요. 하지만 뭐 지금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요. 지금 뭐 제가 제시했던 목표가가 제 기억으로는 한 16,5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 그때까지는 아직 상승률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웅제약 같은 경우가 일단 좋은 게 보통 지금 전통적인 제약사들에 대한 리스크가 요인이 뭐냐면 일단 지금 약가 인하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감이 좀 있는데 그 대신에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신성장 동력이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우리가 집중을 할 만합니다.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보툴리눔 톡신이죠. 이제 나보타라는 제품을 그쵸. 만들고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잘 팔립니다. 특히나 이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2분기 실적을 열어봤더니 수출이 거의 40% 가까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나보타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확실하게 지금 잘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최근에 또 이슈가 뭐가 있었냐면 팩스클로라고 해서 역류성 위 질환에 대한 어떤 치료제인데 이게 지금 중국 시장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 위질환 이런 시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 만든다라고 하면 약간 블록버스터급 약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올라가고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다. 그리고 AI 의료 시스템 관련된 싱크란 제품도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지금 병원 쪽으로 잘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도 지금 잘하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더마 코스데이렉트 브랜드 중에 이지디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1,000억 원을 벌써 7월 달에 돌파를 했습니다. 매출을.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벌써 20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뭐 건드리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가 측면에서도 이제 바닥 만들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신규 접근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 상방에 지금 매물 저항대를 고려하면 사실 15만 5천 원부터 저항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꼭대기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매물이 나올 거를 대비해서 일단 저라면 목표가를 일단 16만 5천 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지금 장기 평선이 또 무너지게 되면 투매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한 13만 5천 원 정도 선을 좀 크게 이탈하면 일단은 현금화 시키다가 다시 재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웅제약 어떻게 하다 보니까 AS까지 함께 또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대웅제약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 유튜브 채팅에 올라온 상담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의 용님 오늘 올려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SK 이터닉스 매수가는 22,300원 15%의 비중입니다. 또 코멘트 달아주셨어요. 고가에 물렸다가 분할로 추매해서 단가 낮췄어요. 강시원 매니저님께 상담받고 나면 항상 큰 수익 내고 탈출하게 되더라고요. 강영사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 맞아요. 강영사라는 닉네임이 있었어요. 네. 자, 강영사님 SK 이터닉스 상담 한번 해주시죠. 네, 천사의 유형님은 지난 제가 상담 방송에서 했을 때도 그때도 맞아요. 상담하셨는데 네. 그 종목도 잘 탈출하셨을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예. 저점에서 잘 추가매수 하셔가지고 오늘도? 많이 올라갔는데 오늘도 이터닉스 좋게 보이고 있습니다. 22,300원 추가매수 하셔갖고 정말 분할매수 잘 하셔가지고 평단가 잘 낮추셨고요. 최근에 지금 흐름이 좋지 않았던 대체에너지 쪽이라든지 그런 쪽이 지금 안 좋았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좀 있으면 9시 30분에 이제 고용지표 발표하면서 좋게 나올 거라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주 시장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종목이 내려오다가 121선 딱 닫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흐름을 봤을 때 최근에 물론 외국인의 수급이
동 종목 섹터 단에 SK 이터닉스가 포함된 섹터 단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전력기기 쪽이라든지 ESS 쪽이라든지 SOFC 쪽이 이제는 다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AI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번 살아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발달되기 위해서는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전력기기라든지 이런 쪽에 수급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구간 잘 버텨주신다고 한다면 10% 충분히 업사이드 나올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 저는 뭐 이 종목 그냥 그대로 잘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 매수는 딱히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셔서 가셔도 또 좋을 것 같고 네. 이 종목은 좋지만 기다리시면 된다라고 보시겠고 만약에 평단가 22,300원 오게 되면 그쪽이 좀 단기 저항이거든요. 거기서 비중을 좀 절반 정도 덜으시고 나머지 추가 상승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이터닉스 천사의 용님 오늘도 강시환 형사에게 강형사에게 상담 받으시고 앞으로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문자, 유튜브 여러분들 종목 상담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2-2000-4989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샵 2034,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알려주시고요. 또 특히 문자나 유튜브에 를 통해서 또 상담 신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특정 종목에 궁금하신 포인트 딱 집어서 얘기해 주시면요. 거기에 걸맞는 피드백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가 들어와 있군요. 박철순 대표님 083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더준이에요. 자, 3,380원에 매수를 하셨고 15% 비중입니다. 자, 일단 지금 수익을 보고 계세요. 하지만 코멘트를 보니까 급등할 때 수익 실현을 못하고 다시 한번 급등이 오겠지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하락 중이어서 지금이라도 수익 실현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써주셨습니다. 요새 더즌의 횡보세가 너무 길었어요. 그리고 8월엔 한번 오르겠지라고 누구나 기대를 했었을 것 같은데 8월에 반응이 안 왔어요. 자, 그러다 보니 9월로 접어들었고 9월은 올라갈까? 이런 생각 아마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박철순 대표님 보셨을 때는 지금 일단 수익을 보고 있는 상태예요. 네. 지금 수익 실현할까요? 기다릴까요? 지금 저는 일단은 절반은 매도할 것 같습니다. 절반은? 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기술적인 추세 때문인데 일단 회사가 지금 안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상승 기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내일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회사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기술적으로 좀 더 빠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일단 절반은 매도를 해놓으시고 편하게 좀 나머지 비중만 좀 들고 가시고 다시 또 반등이 확실히 나온다면 또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셔라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디지털 뱅킹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또 데이터 솔루션, 그다음에 뭐 환전, 정산 자동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시중은행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어디 테마에 많이 엮여 있냐면 지역 화폐 관련된 테마라든지 아니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 테마가 있을 때마다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 테마주 중에는 가장 실적에 대한 메리트는 좀 있는 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테마주 내에서도요. 그래서 지금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영업이익이 100억 원 정도 찍었는데 올해 한 150억 원 가까이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뭐 40%에서 50%까지 영업이익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테마주들 대비했을 때는 변동성에 좀 더 강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어서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련된 종목들을 베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준을 꼭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다만 지금 기술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지선을 만들기 전까지는 일단은 비중을 좀 줄이셔서 기본적으로 손실률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빠지더라도 한 4,200원 정도 선에서는 지지선이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7월달 초 가격 구간인데 여기서 또 반등 나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재매수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비중을 절반 줄이셔서 수익을 좀 확보해 놓으시고 좀 편안하게 베팅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일단은 상단 저항 고려해서요. 한 6,000원 이상에서는 좀씩 분할 매도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가지고 있는 비중에서 반 정도는 일단 현금 수익 실현을 해보시고 그 나머지로 이제 맘 편하게 베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전화 연결되어 있군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XANG 엔터. 쌈지엔터. 예. 예,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76,000원에 20%입니다. 76,000원에 매수하셨고 20%. 어머니 혹시 저희 용호상박 보고 계신가요? 네.
용호상박에서 또 강시원 매니저와 또 함께 쌈지엔터 방송도 보셨어요? 네. 반응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네. 제가 강시원 매니저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쌈지엔터는 오늘 올랐어요, 그래도. 네, 오늘 올랐고 제가 예상한 대로 잘 움직여줬습니다. 그래서 쌈지엔터 76,000원 매수가가 좀 많이 높으신데 이제는 추매를 하셔도 좋은 타이밍이 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보호회수 물량 오버행이 해소가 되면서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수급을 좀 보게 되면은 기타 금융에서 30만 주 정도 매도 물량이 오늘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사모펀드가 7만 8천 주, 연기금이 2만 6천 주로 오랜만에 들어왔고요. 외국인이 21만 주로 순매수를 해주면서 이 기타 금융에 나온 물량, 어떻게 보면 오버행 물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물량을 다 외국인과 기관이 좀 받아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래꼬리 달고 반등이 나왔고요. 이 부분들에서 제가 예측을 하면서 수요일 날 용호상박에서 강력하게 매수 의견을 드렸던 부분이고 오늘 다행히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버행에 대한 이슈에 대한 악재 해소는 됐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76,000원 매수가가 좀 높으신데 어머니 지금 가격에서 추가 매수 하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져요. 제가 76,000원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믿으시고 추가 매수 하셔서 지금부터 지금 비중이 한 20% 되니까 많이는 아니셔고 한 10% 정도만 추가 매수 좀 하세요. 30% 비중 채우셔갖고 올려서 한 6만 5천 원 정도까지 평단가를 맞추신다고 하면 거기까지는 충분하게 이번 달 안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6만 5천 원까지 평단가를 맞추시고 올라오게 된다면 거기서 비중을 절반 정도는 해소하세요. 왜냐하면은 3분기가 쌈지엔터가 지금까지 영업이익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좋지는 않아요. 물론 그렇지만 오늘 또 컴백한 에스파가 컴백하기 때문에 그 굿즈가 많이 팔리면서 또 한 번의 이슈물을 할 수도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 또 티니핑 시즌 6가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3분기 실적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이슈몰이를 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 K-팝, K-컬처에 대한 문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월 달까지는. 그러니까 꼭 추가하면서 하셨고 평단가 6만 5천 원까지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쌈지엔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저는 연말까지를 보고 있거든요. 연말까지. 그러면 더 좋죠.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추가하면서 하셔가지고 6만 5천 원 맞추신 다음에 그럼 비중이 30%가 되니까 좀 많으시니까 6만 5천 원 넘어갈 때 비중 축소를 좀 하시고 이게 한 번에 끝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조금 쉬었다가 3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에 다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연말 이후에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급등할 거라고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연말보다도 내년 초까지 좀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더 길게 보는 게 더 좋은 전략, 또 좋은 수익 극대화 전략에도 통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어머님. 궁금하신 거 다 좀 해소가 되셨어요? 네. 네, 저희 용호상방 많이 또 시청해 주시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금요일마다 이 시간에 전화 주셔서 상담 신청해 주세요. 속이 시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네. 속이 시원하니까 저도 속이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귀멸의 칼날 주말에 보러 가려고요. 꼭 보세요. 네. 애니플러스 올라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아직도 박스오피스 1위에요? 네, 1위입니다. 예, 330만을 돌파했다고 하네요. 이번 주말 지나가면 한 400만 넘어가지 않을까. 뭐 매주 100만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평일 15만, 주말 40만 이렇게 채워지게 보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귀멸의 칼날 그리고 쌈지엔터 이렇게도 연결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왔습니다. 자야자야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카카오 게임주군요. 매수가 18,000원, 비중은 20%.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딱 코멘트만 올려주셨습니다. 박철순 대표님, 카카오 게임즈. 자, 여기 또 지금 추세가 뭐 살아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건 있어요. 네. 그렇죠. 일단 지금 뭐 수급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역시나 이제 게임주를 우리가 베팅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일단 기존에 출시했던 게임이 흥행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캐시카우 효과를 하고 있는 게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신작 모멘텀들이 계속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2분기 때도 카카오 게임즈가 엄청난 적자를 봤던 이유가 뭐냐면 역시나 신작에 대한 부재였고 상당수의 게임들이 사실 지연이 많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도 좀 낮아지면서 적극적인 매수가 좀 안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상당히
시장이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악재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강력한 또 상승 모멘텀이 또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체 매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신작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대부 시스터가 훨씬 더 좋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대부 시스터 한번 차트 한번 보여드릴 텐데 지금 잠시만요. 대부 시스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쿠키런이라는 엄청난 지금 또 게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잖아요. 이게 엄청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계속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작도 출시 모멘텀이 하반기 때 있는데 지금 오븐 스매시라는 제품이 지금 신작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3분기 때 지금 출시가 된다고 하면은 거의 한 400억 원 이상까지 매출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좀 더 땡겨질 가능성도 조금은 있거든요. 그래서 3분기 때로 좀 땡겨지면 더 매출을 더 올해 더 만들 수 있는 기간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매출 기담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게임주 내에서 대부 시스터즈가 가장 또 이익 성장률이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재무요약본 보시면은 작년에 이제 272억 원 정도 매출을 영업이익을 달성하면서 완벽하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400억 원대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어떤 성장률은 진짜 지금 현재 게임 섹터 내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지만 장기 차트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고점 대비했을 때 너무나도 지금 낮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단기 매력도 있고 그다음에 중장기 매력까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이 종목을 오히려 손실을 좀 많이 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아쉬워서 다 못 파시겠다라고 한다면 절반 정도라도 한번 대부 시스터로 비중을 한번 이동해 보시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지금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분석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반등은 충분히 지금 나올 수 있는 가격까지 내려온 것 같긴 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121선을 하향 이탈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일단 손절 가격은요 한 15만 원 정도는 15,000원 정도는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가격적인 저항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매물 저항대를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한 18,000원 정도에서는 저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한 17,000원 정도 선에서도 한번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선에서 저항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고려하셔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를 조금이라도 하셔가지고 평단을 낮추신 다음에 1차 저항, 2차 저항 때까지를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로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결론은 절반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다 대부 시스터로 교체 매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체 매매까지 함께 말씀드려봤고요.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박주순 대표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또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상담 가보겠습니다. 울산 알프스라고 읽어보면 되겠네요. 하이브 올려주셨어요. 매수가 28만 5천 원, 비중은 10%. 향후 계획 부탁드립니다. 자, 마침 또 이번에 또 강주한 매니저의 차례인데 이제 엔터의 아버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브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긴 한데 계시죠? 뭐 네. 얼마 그렇게 되지는 않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예. 앞으로도 올라가느냐, 30만 원 뚫어내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한한령에 대한 해제에 대한 기대감 많이 크고 있고 지금 10월 달에 에이펙에서 시진핑이 오느냐 안 오느냐에 대한 기대감이 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지만 이제 이번에 갔던 우원식 그 위원장이랄까요? 그분이 이제 그 국회의장 다 만나고 나서 좋은 그런 의미를 전달했다라고 했고 좋은 피드백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펙에 참석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또 뿜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9월 26일부터 시작하는 중국에서 하이난성에서 시작되는 K 드림 콘서트도 있고요. 그리고 홍콩으로 또 넘어가서 5만 명 규모의 콘서트가 계속 잡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중국에서 공연 취소가 됐던 공연들은 뭐 1,000명, 2,000명 되는 그런 그 소규모 그런 콘서트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엔터가 좀 휘어청거리긴 했지만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다 이미 지나갔고 그 이후에 이제 큼지막한 공연들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들은 취소가 되지 않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그게 9월 말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인가요? 이번 주 중간부터인가요? 그 르세라핌의 이제 콘서트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하이브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그 좋게 바라보는 그런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오너 리스크가 좀 있긴 하지만 하이브만한 또 엔터사가 없다라고 좀 보는 그런
성향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이브를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엔터가 이번에 K-팝에 대한 K-팝 데몬 헌터스로 인해서 시작된 그런 어떻게 보면 K-컬처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 연말 내년까지도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게 엔터로 갔다가 화장품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옮겨가긴 하겠지만 K-컬처라는 부분에서 다 같이 붐업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시장의 주도주로 잡을 수 있을 만한 엔터주가 그동안은 좀 엔터주는 조금 약하다 주도주가 되기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갈 수 있다라고 전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가장 선두로 나설 기업이 하이브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보게 되면 차트 보면 설명해 드리면 네. 주봉상에 보게 되면 한 8월 초쯤에 장대 양봉 어떻게 보면 대량 거래 동반해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이거를 훼손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아름답게 4주 동안 횡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오늘도 아랫골이 달고 이번 주도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대량 거래만 붙어준다고 한다면 이제 슈팅이 나올 수 있고 그게 32만 원 초반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아마 그쵸. 9월 말 정도 콘서트 전후로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되게 좋아 보이고 네. 그리고 투자자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도 같이 들어온 부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굳건히 홀딩하셔가지고 32만 원까지는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하이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무엇보다 뭐 지금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해주셨고 차트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아마 아실지 모르겠 캐치아이 그룹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어우 요새 정말 잘 나가요. 엄청 잘 여기가. 나갑니다. 네. 글로벌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활동 안 하고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활동하죠. 있는데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빌보드 빌보드 차트. 차트에서 신기록을 기록했고요. 네. 그 다음에 갭 아실 거예요. 네. 그 의류 브랜드. 거기 청바지를 지금 모델일 캐치아이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시드니 스위니가 했던 거랑 좀 반대, 아메리칸 이글의 반대로 가가지고 갭을 모델로 여기로 썼다는 것도 전략적인 건데 여기도 이제 하이브의 아티스트라는 것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네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게도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삼성 SDI예요. 삼성 SDI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은 40%고요. 매수가는 48만 원입니다. 비중이 꽤 많으시고 아마 예전에 매수하시고 쭉 그냥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쭉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제가요, 두산 LBT를 많이 빚지고 팔아가지고 삼성 SDI를 샀어요. 근데 또 삼성 SDI도 이렇게 많이 빚져버렸어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삼성 SDI 일단은 매수가를 보니까 아무래도, 작년쯤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작년에 매수하셨을 때도 이 정도 가격이면 삼성 SDI가 많이 싸졌네라고 충분히 접근할 만한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비중이 40%라서 좀 많을 것 같은데 현재 어떤 좀 전략이 필요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철순 대표 연결해 드릴게요. SDI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삼성 SDI 이게 48만 원이 이제 매수가시다 보니까 사실 조금 지금 막막하실 것 같아요. 너무 지금 할인이 많이 되어 있어서 지금 뭐 2배 이상 올라줘야지 이게 지금 매수가까지 올라가는 상황인데, 일단 저는 사실 지금 봤을 때는 조금의 분산 투자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삼성 SDI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삼성 SDI와 더불어서. 네, 어머님 그 전화, 음량을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중으로 들려가지고요. 네, 그래서 일단 삼성 SDI는 비중을 30% 갖고 계신데 지금 손실이 크시기 때문에 사실 매도를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일단은 이거보다 좀 더 강하게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 수급이 많이 좀 비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비중을 좀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LG에너지솔루션이 좀 더 호재가 더 최근에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급이 더 갈 수가 있어서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LG에너지솔루션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 10% 정도는 LG에너지솔루션으로 좀 옮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0%니까요. 그중에 10%를 한번 LG에너지솔루션으로 갈아타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10% 정도는 2차 전지가 좀 중장기로는 사실 업황이 좀 돌아서고 있는 것들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적으로 볼만합니다. 다만 그중에도 좀 빠르게 올라올 만한 거를 보여드리면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제가 보고 있는데 아직 추천 한 번도 안 드리긴 했었는데 코인테크입니다. 오. 일단 자동화 설비 관련된 기업이고요. 2차전지 자동화 설비 쪽에서는 국내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가 자회사 중에 탑 머티리얼이라고 있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지금 LFP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최근 트렌드에도 맞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최근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로봇 쪽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 1위 기업이 있어요. 중국 1위 기업과 지금 협력을 했습니다. MOU를 체결하고 같이 로봇 사업에도 지금 진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트렌드에 맞는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실적을 봤을 때 삼성 SDI는 사실 올해 적자 전망이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오히려 작년 대비 실적이 굉장히 많이 오를 겁니다. 영업이익이 30억 원대에서 120억 원대까지 올라가는 종목이니까요. 실적만 보더라도 그리고 지금 주가는 같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시총은 가벼워서 또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서 일단은 한 10%는 LG에너솔루션과 함께 병행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0% 정도는 코인테크로 한번 갈아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방법까지 함께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삼성 SDI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상담도 연결되어 있군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자,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이제 파라다이스를 오래됐습니다. 8,950원에 와, 한 30% 될 겁니다. 파라다이스요. 8,950원에 매수하셨고 30%의 비중. 야, 예, 매수 너무 목표가를 잘하셨. 몰라서. 네, 매수도 너무 잘하셨고요. 지금 요즘 호텔주들이 엄청 좋습니다. 이 상승분을 다 만끽하셨네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아버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혹시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건 어떤 게 있어서 전화를 주셨을까요? 예,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될란가 목표가를 몰라서 전화드렸습니다. 아우, 네, 알겠습니다. 자, 매도를 언제 하는 게 좋을지. 와, 지금 거의 이제 2배거든요, 2배. 2배가 넘습니다. 와, 일단 파라다이스. 저는 근데 이건 뭐 제 의견.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네. 호텔주 더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지금 요새 호텔주 지금 호텔이 지금 관광객은 늘어나는데 쇼티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라다이스가 더 올라갈 것이라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곧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와서 고민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긴 하지만 최근에 뭐 에어비앤비도 그렇고 많은 그 제재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호텔이 되게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9월 25일인가 26일부터 이제 무비자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 많은 객실이 필요로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호텔 관광주 그런 종목들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한 19,00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19,000원 이탈하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19,000원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강력하게 홀딩 하셔가지고 전고점인 한 27,500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9,000원이 만약에 좀 이탈한다라고 하면 그때쯤 돼서 다시 한번 전화 상담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절반 정도는 조금 정리하시고 다시 저점에서 잡아보시는 전략을 세워보셔도 되는데 저는 19,000원 이탈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27,000원까지 홀딩하셔서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님 27,000원까지도 일단 목표가를 바라보셔도 좋다라고 강시현 매니저가 이야기했고요. 하단은 19,000원 선까지도 지금 딱 익절가 라인을 19,000원 라인으로 한번 잡아봤으니까 매매하시면서 이 부분 잘 체크하시고 수익률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건강하시고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뿐만 아니라 뭐 호텔주들은 에어비앤비가 이제 10월 16일에 재정비 들어가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에어비앤비에 객실이 100개가 있으면 80개가 10월 16일부터 없어질 없어지는 예정입니다. 거죠. 네. 그래서 호텔에도 더욱더 수혜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도 유튜브 채팅창에 가보겠습니다. 오늘 박철순 대표님 2차 전지만 쭉쭉 걸리시는 것 같습니다. LNF가 왔어요. 닉네임 어려워요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96,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의 비중입니다. 매수 보유 중입니다. 향후 전망 및 목표가 알려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꼭 상담해 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자, 매수가가 96,000원이면은 이거 최근 상승할 때 매수하신 것도 아닌 것 같긴 하고 그 전에 쭉 오래 갖고 오신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자, LNF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일단은
굉장히 오랫동안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유 자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라면 좀 기다릴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가장 좋게 봤던 2차전지 탑픽이 사실 LNF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LFP 양극재를 가장 먼저 이제 개발한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LNF고요. 실제로 지금 공급 계약까지 체결을 했잖아요. 어디랑 있느냐? SK온. 근데 SK온이 또 이번 주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이제 ESS 관련된 한 1기가와트 정도를 계약을 체결했고 나머지 6점 몇인가요? 그거에 대한 또 6점 몇 기가와트시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또 따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것까지 따내게 되면 한 7기가가 넘는 정도의 ESS를 이제 납품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SK온에 지금 양극재를 납품하고 있는 게 LNF니까 SK온의 호재는 결국 이쪽으로 낙수 효과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 이런 차업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이제 갑자기 나온 이제 신주인수 건보 자체죠. 네. 그래서 BW 행사 가격이 한 5만 원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만 원 초반이거든요. 5만 원 몇 원인데 이거 지금 이 가격대에서 지금 그거를 살 수 있는 가격이잖아요. 권리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그거 위에 있어서 약간 하방 악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지금이라면 좀 저가 매수세 들어올 수 있고 아직 안 갖고 계신 분들도 신규로 조금씩은 접근해 볼 만하다. 다만 아직 지금 청약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일정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단기간적으로는 좀 노이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신규 조건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빠질 만큼 거의 빠졌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30%나 되시기 때문에 다 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좀 홀딩 하시면서 기다리시면 좀 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만약에 2차전지를 베팅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나 LNF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반기 그다음에 네. 내년까지 좀 보시면서 장기로 가신다면 충분히 지금 업황이 개선되고 있어서 고점은 충분히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갖고 가신다면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내년까지 좀 본다라고 하면 네. 저는 한 12만 원까지도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기 노이즈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좀 길게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NF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2047님께서 보내주셨어요. LIG X1 매수가 55만 원, 15% 비중. 강영사님 탈출 방법 알려주세요라고 해주셨는데 매수가가 55만 원. 야, 이거 정말 딱 애매한 흐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현재가와 LIG X1의 최고가가 66만 원. 네. 딱 중간이에요. 중간입니다. 추가 매수를 하시길 저는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이 오, 분기에 정말요?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해서 밀렸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약간 휴전하는, 트럼프가 중재하면서 휴전하는 듯한 분위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방산주들이 좀 밀렸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용어상박에서 그 프리토크 부분 얘기했을 때 방산주에 대한 얘기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방산주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우리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방산주는 다시 한번 또 독일에서 그 러우 전쟁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많은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지금 동유럽 쪽에서도 긴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 하게 되면은 3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LIG 넥슨, 현대로템, 뭐 하나 시스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기업이고, 근데 지금 가격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내려와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좀 약간 기술적으로 좀 꺾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47만 6천 원보다는 한 45만 원 이하에서 42만 5천 원 사이, 제가 여기 노란 선 그어놨습니다.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121선 구간인데 차트 좀 길게 펼쳐보면 동 종목이 121선 찍고 반등했던 이력이 과거에도 있고 막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21선 찍고 반등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반등을 하게 된다면, 멈춘다면 추가 매수하시고 241선 부근인 한 38만 원 정도 여기를 손절가로 잡고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평단가를 50만 원 정도까지 낮추신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반등 나올 때 50만 원 이상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네. 하반기에 방산주 다시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LIG 넥슨 이야기 들어봤고, 추가적으로 또 방산 궁금해하시는 분 많을 것 같아서 추가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 이거 방산 모두에 포함되는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LIG 넥슨은 차트가 살짝 깨져 있어요. 그 비교적 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과 비교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셋이 다 같이 좀 잘 되는 그림까지 그려보시나요? 네, 저는 다 같이 다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동유럽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중동 쪽에서도 좋은 얘기, 방산에 대한 수입 수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물론 적은 파이지만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우리나라의 방산에 네.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필리핀에서 또 구축함에 대한 얘기도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방산에 대한 지금 센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방산에 대해서도 아주 빠삭한 강시환 매니저님입니다. 이렇게 빠삭한 강시환 매니저님 무료 방송 언제 하시나요? 저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에 그날의 주도주를 파악하는 그런 방송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8시에 얼리버드 투자라는 방송을 해서 맨날 그날 아침에 주도주라든지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LNC 바이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상한가를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그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강시환 매니저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수익도 거두는 거죠. 맞습니다. 다 강시환 매니저의 얼리버드 오픈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저희 종목 상담 사주팔자 보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의는 잠시 후 2부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